네, 지금부터는 이제 국제정세와 거시경제에서 어쨌든 전쟁의 가장 지금 힘들었던 부분이 좀 위험했던 부분이 살짝 지나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2주 후에 네타냐후가 계속 어떻게든 지금 일을 더 다시 큰 전쟁으로 벌리려고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지금 어쨌든 이란 전쟁을 계기로 다극화는 점점 더 급격해지고 빨라질 겁니다. 미국 트럼프와 마가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앞으로 미국을 멀리하고 동맹들끼리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서로가 어제의 적과 오늘 다시 손을 잡는 다극화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고, 달러 패권은 더 빨리 무너질 것이고, 세계 경제는 다 같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이 지금 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점점 거세게 반발하는 세계. 가장 돋보이는 건 인도죠. 네, 인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언론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 제 채널에선 제가 항상 그동안 말을 했었는데, 인도가 트럼프하고 작년에 관세 협의를 하면서 러시아 원유를 대가로 안 사주기로 시작했다. 언론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언론들. 절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는 이미 트럼프가 작년에 상호 관세를 내놓기도 전에 재작년부터 러시아 원유 수입량을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작년 4월 트럼프가 상호 관세 때리고 막 인도하고 뭐 하고 할 때부터 이미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양이 얼마 안 됐어요. 왜 그랬냐? 처음에는 전 세계 막 인플레이션으로 막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원유값, 원자재값 막 오르고 그랬을 때 러시아 원유를 엄청 싸게 팔았어요. 그림자 선단으로. 그래서 그거를 엄청 많이 사왔습니다. 인도가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러시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계속 사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한테 빅테크들한테서 가장 많은 투자도 그때 약속을 받았어요. 양쪽에서 받을 거 다 받아먹었죠. 제일 터키하고 특히 인도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수혜를 봤어요. 줄타기. 가운데서 박쥐처럼 행동하면서. 실리 외교죠. 자기들 딴에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림자 선단의 그 값이 점점 비싸져요. 자기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외부에서 사오는 원유도 그때 그 이후로 유가도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들 아시죠? 유가 차트만 봐도 아시잖아요. 유가 차트만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보세요.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쭉 올라가는 원유가 여기까지 막 올라갔어요. 120달러까지 한번 찔렀어요. 그런데 전쟁이 계속 되기는 하지만 전쟁에 적응을 하고 에너지 공급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막힌 것도 원유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안 내려지만 몇 달 동안 이제 적응을 하겠죠. 다른 이제 대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때만큼은 빨리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원유 하나가 막힌 게 아니에요. 걸프만의 모든 것이 통제를 받으니까 이때처럼 쉽게 내려가진 않겠죠.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어쨌든 이렇게 유가가 올라갔지만, 그래서 러시아 원유를 인도가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해요. 싸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중동 모든 석유값이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러시아 원유하고 차이도 별로 안 나요. 보험료나 뭐 더 위험한 거, 위험부담 리스크 따지면. 그래서 유가가 뭐 인도가 러시아한테 의리 지켜주려고 원유를 샀나요? 싸니까 산 거예요. 순전히 자기들 이익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지난 몇 년간 러시아 유가하고 세계 다른 데서 안전하게 사는 거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점점 줄여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이제 이란이 끝까지 버티니까 네가 저기 그 러시아 원유를 완전히 사는 걸 포기하고 뭐 좀 이렇게 우리 체면 좀 살려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관세를 깎아줄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막판에 여러 가지 양보를 훨씬 더 많은 양보를 미국한테서 받아내면서 그나마 조금 사주던 러시아 원유도 이제 살 만큼 샀다고 안 사준 거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대부분 언론들은 인도가 엄청나게 러시아 원유를 엄청 생산하다가 트럼프하고 막 협박을 당하니까 트럼프한테 어쩔 수 없이 싹 안 사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트럼프의 성과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그렇게 미국 백악관의 입장 이런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감히 거기에 대해 비판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줍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조선 선조시대 때 감히 명나라의 그거에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도 3사의 뉴스가 거의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번에 이란 때문에 막히게 되니까 전 세계가 힘들다 하고 다 유가가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도 갑자기 러시아 원유 제재를 한 달을 풀어줬죠. 한 달을 풀어주고 중동 두바이유처럼 중진류가 필요한 러시아 우랄유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은 한 달 동안은 가서 사라 라고 해줬어요. 지 맘대로 열었다 풀었다 하여간 뭐든지 지 맘대로 해요. 같이 모여서 상의하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러시아하고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왔는지는 모르겠네요. 우리가 그런 걸 일부러 숨기니까 공공연하게 떠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도도 유가가 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엄청 비싸지니까 러시아 원유도 덩달아 뛰었지만 그래도 러시아께 싸니까 엄청나게 가서 받아왔어요. 한 달 동안. 그러죠? 그러면서 이번에 싹싹 싹쓸이 해갖고 향후 몇 달치를 모두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 것만 산 게 아니라 이란산 원유도 공식으로 수입을 재개했어요. 잠깐 그 이란 거를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이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란 거 원유도 원래 사주면 안 되는데 이번에 잠깐 한 달 풀어줄 테니까 이란 것도 해상에 이미 풀려 나온 거 그거는 살 수 있다라고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그걸 이용해서 인도 정부가 그래도 그 전에 이란도 러시아처럼 그림자 선박에 원래 사면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거였는데 인도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러시아 것뿐만 아니라 이란 것도 이번에 내가 이만큼 다 샀다. 앞으로도 더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미국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권위가 더 떨어졌어요. 땅에. 그래서 이란이 공식적으로 이란 정부가 그전까지는 우리는 이란 원유를 인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인도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란 원유를 산 적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 이번에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란의 모든 에너지를 샀다. 앞으로도 더 살 의향이 있다라고 대놓고 나와서 이건 미국에 반항하는 겁니다. 이걸로만 끝나지가 않았죠.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풀어준 게 엊그저께 끝났어요. 아니 곧 끝나요. 곧 끝나는데 다음 주에 끝나든가. 그런데 지금 인도가 뭐라고 하냐. 미국이 허가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앞으로 러시아 원유 더 살 거다. 왜? 호르무즈에서 나오는 중동 원유 엄청 비싸 아직도.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 필요하면 계속 살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번 주에 나온 발표예요. 결국 인도 정부는 뭐냐? 미국이 허가를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는 러시아 원유뿐만 아니라 이란 원유까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사겠다. 뭐 어쩔 건데라고 인도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대놓고 지금 미국 니네 말은 이제 안 듣겠다라고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겁니다. 더 웃긴 건 뭐냐? 이란의 원유를 몰래 운반해서 파는 그림자 선단이 있어요. 국제적인 제재를 받죠. 그 배들이 중간에 한번 쉬어가야 되니까 항구에 들러야 돼요. 이란의 항구에 들렀는데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원래는 국제 제재를 받는 이란의 그림자 선단 배를 자기네 항구 부산항에 들어와서 배 정비하고 물건 갈아치우고 좀 쉬었다가 받아주는 거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2차 제재를 받아요. 미국한테. 그런데 이란이 지금 인도가 이란 배 2척이 그림자 선단 배가 우리 인도항에 입항했다. 공식적으로 문서에 다 표식을 하고 쉬었다 가라. 할 일 다 하고 가라 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번 주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뭡니까? 인도가 이제 대놓고 이번 이란 전쟁 때 왜 인도가 이런 마음을 먹었겠어요? 동맹들이 미국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안 움직이는 걸 봤어요. 세상이 이제 확실히 변한 거예요. 제가 전쟁 초기에 그랬죠. 3월달 초기에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관세 받기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거다.
301조 뭐 슈퍼 301조 갖고 와가지고 내놔라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 미국한테 싹싹 빌면서 관세 좀 제발 좀 더러워도 가서 싹싹 빌면서 했죠. 금년부터는 제가 볼 때 서로 딱 하고 아니 나는 이거 못 내지. 너 미쳤냐? 너 정신 뭐 잘못 먹었냐? 미국 트럼프가 그래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작년까지는 내가 이런 말 못했는데 우리 좀 더 버텨봐. 너 버티면 당장 관세가 해. 준비됐어. 뭐 우리만 힘들어? 뭐 니네도 힘들 텐데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끼리 협조 관계가 더 세진다니까요. 이번 전쟁 때문에. 확실히 그런 이번 전쟁의 가장 특이한 점이 제가 뭐라고 했나요? 하마스 전쟁 그 인권 문제 뭐 저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왜 죽이냐 그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뭡니까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지적한 것도 그거죠. 이스라엘이죠. 왜 민간인들을 죽이냐 전쟁에서 그거지. 다만 미국이 이란을 때리겠다. 미국이 이란하고 싸운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한 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란에 대해서는 국제 테러 단체고 어쨌든 그 전에도 미국이 이란을 좀 말이 안 되게 건드리고 제재한 적이 많았지만 유럽부터 해가지고 아시아부터 해서 미국의 동맹들은 전부 다 그래 이란이 나쁜 놈이네. 미국 네 말이 100% 맞아. 전적으로 맞아. 무조건 편을 다 들어줬어요. 몇 달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요. 유럽도 그랬고.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동맹들이 본 거죠. 말도 안 되게 이란을 때린 게 잘못했는데 일단 트럼프라는 나라 미국이 절대 우리 동맹들을 안 챙겨준다는 거를 1년 넘도록 경험을 했어요. 각 나라에 모든 친미파가 있거든요. 유럽에도 친미파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친미파가 많죠. 하지만 그 친미파들이 봐도 1년 동안 겪어보니까 어때요? 야, 미국 편 들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진짜 저놈들은 옛날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니다. 지금은. 마음이 돌아섰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힘을 받은 거예요. 작년 같은데 뭐 그런 다른 나라가 탁 하면 이란을 막 욕하고 하는데 우리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은 이 대통령 저거 왜 이래? 총리 왜 이래? 국민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세상이 변한 거죠. 다극화가 1년이 변하면서 미국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여론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인도부터 가장 반골 기질이 있는 인도부터 이번 주에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뭐 호르무즈 지금 미국 니네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막 국제법상 말도 안 되는 침략을 해서 막 호르무즈가 막혀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 것 같은데 뭐 예전에는 미국 니네가 저기치 사지 마. 여기치 원유 사지 마. 뭐 하면은 무서워서 나 이제 그런 거 없다. 내가 사고 싶은 원유 다 살 거야. 이란산도 사고 공식적으로 러시아산도 니들이 하라 하지 마라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는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고 제재하려면 해보던가 뭐 어쩔 텐데 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다른 나라 유럽은 어떨까요? 이번에 제대로 사고 쳤죠? 지금 여기 기사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영국 남부예요. 영국 남부 해안에서 지금 미국의 공군기지를 빌려주는 그렇죠? 미국에서 비행기가 여기 이란까지 올 수는 없어요. 여기 가서 가까운 그 우방의 기지, 공군기지, 미군기지에 있다가 출격하면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다 지금 이탈리아까지 믿었던 이탈리아까지도 안 된다. 이 전쟁에 우리나라 기지, 우리나라 하늘, 영공 통과하지 마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나마 영국만. 영국은 원래가 형제니까요. 진짜 피를 섞은 형제 국가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도나 전라도가 배 타고 가가지고 저기다 나라 하나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영국, 미국이지만 사실은 같은 나라예요. 그런 서로 피가 섞인 나라죠. 그나마 영국이 조금, 영국도 근데 굉장히 이번에 반대를 많이 했죠. 어쨌든 영국 기지에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이란의 작전. 여기로 가는데 10시간이 걸린대요. 야, 비행기 놓고 중간에 쭉 해갖고 공중급유 받고 폭격하고 돌아와야 돼요. 왕복 20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전쟁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전부 기지를 안 빌려주는 거 외에도 우리 하늘 지나가지도 마라 이런 거예요. 국제적인 수모죠.
절대 이 전쟁에 뭐 미국을 이제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겠다고 미국하고 완전히 갈라섰다는 거예요. 금년 초에 특히 그린란드 때부터 굉장히 침입파들이 다 흔들렸죠. 작년 한 해 엄청 서로 싸우다가 침입파하고 그린란드 내놔라 할 때부터 침입파들이 가라 이제 유럽에서 침입파가 쏙 들어갔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는 완전히 미국의 최고 그 우방들까지도 그죠? 물론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눈치 보고 있지만 최고 우방이라고 했던 나라들 이탈리아 극우파 무솔리니의 후예들까지도 지금 이건 안 된다. 왜? 니들한테 기지 빌려주고 여기 영공 통하면 나중에 이란이 여기서 통과하는 배도 프랑스 포르 이런 데로 오는 배도 안 보내줄 거 아니야. 왜 내가 좋은 것도 없이 니네 미국 요구 들어줬다가 우리나라만 힘들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해. 전쟁은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여차하면 나는 이란하고 협상 잘해서 우리 배는 여기 통과시켜야겠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다음 그 비행기가 요렇게 돌아갑니다. 18시간을 돌아간대요. 거의 2배 가까이 길어지는 거죠. 지금 각성제 먹고 다닌다고 하죠. 뉴스가 나왔어요. 얘네들이 미국 본토를 출발해서 본토에서 가는 이 B2 폭격기 같은 경우도 유럽 아까 그런 나라들 하늘을 못 지나가니까 삥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조종사들이 피곤해 죽는다고 하죠. 각성제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눠주고 있대요. 미군 기지에서. 모다피닐인가 이거 해가지고 지금 옛날에 우리 택시기사들 각성제 먹고 운전했던 것처럼 잘 졸지 말라고 지금 약물까지 써가지고 지금 위험한 약물까지 쓰면서 초과 비행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렇죠? 워낙 답답하니까 걸프만 국가들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하고 세 나라가 뭉쳤어요. 나머지 나라는 뭉쳐서 이란한테 대항하자 하는데 나머지 쿠웨이트나 카타르는 아이고 그랬다가 니네는 좀 뭐 힘이라도 있지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도저히 우리는 모르겠어요. 해서 걔네들은 손을 띄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세 나라가 뭉쳐가지고 안보리에다가 유엔 안보리에 표결을 붙였죠. 이란의 이런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거는 국제법상 말이 안 되니까 전 세계가 뭉쳐서 이란한테 그러지 마라 얘기하고 끝까지 그러면 유엔군을 파견하든지 해가지고 이걸 막자라고 붙였는데 이거 어떻게 프랑스가 반대했어요. 놀랍게도 프랑스가 처음에 그거를 근데 뭐 말을 안 듣는 무력을 동원한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처음부터 이 침공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호르무즈 안 연다고 이란한테 우리가 유엔이 무력을 쓴다? 나는 그거는 찬성 못해서 처음부터 프랑스가 반대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나설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아 그럼 무력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방법을 바꾸자. 서로 어떤 경제 제재나 뭐 이런 걸 하기로 하자라고 초안을 바꿔가지고 올렸죠. 어차피 다 반대됐어요. 당연히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를 했고요. 또 재밌는 건 기권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아무도 지금 찬성을 안 한다. 가장 미국하고 가까운 영국마저도 지금 영국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맨날 서로 개새끼 소새끼 막 욕하고 있어요. 진짜로 서로 막 나쁜 놈이다 어쩐다 진저리가 난다 저놈은 뭐 어쩐다고 사이가 굉장히 협조를 안 해준다고 싸우고 있어요. 물론 그런다 하더라도 두 나라가 관계가 미국하고 영국이 깨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서로 간에 지금 지도자들끼리도 투닥투닥 싸우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번에 휴전이 됐을 때도 레바논에 대한 휴전도 포함해야 된다고 유럽에서 입장 표명을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란 편을 들어준 거죠. 이란 말이 맞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 뭐 쟤네가 먼저 건드렸어 얘네가 먼저 건드렸어 하는데 지금 이 전쟁을 휴전을 위해서는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휴전도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이렇게 공식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특히 누가? 당연히 프랑스 대통령이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럽 의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저번 그린란드 때도 그랬지만 이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세계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세계가 뒤집어진 변화가 뭐냐. 이란과 미국이 각을 세웠는데 전 세계 서방 동맹들이 미국 편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대놓고 반항을 하죠. 군대 보내라 어쩌라 뭐 막 불이익을 주겠다. 안 보내면 니네 이 전쟁 끝나고 나토에서 미군 다 빼버릴 거야. 대한민국 안 보냈어? 니네 이제 관세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이제 니네 여차하면 주한미군도 빼버려가 아니라 지금 빼가고 있죠. 우리가 다 방위비 뭐 내주고 막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사드 그거 빼갔죠. 사드 빼간 사이에 정말로 이 방공망에 공백이 생기잖아. 우리하고 어떻게 합의를 보고 빼간 말도 안 하고 빼갔어요. 진짜 개무시 당한 거죠. 그리고 F-16 전투기도 말도 안 하고 빼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 멋대로라는 거예요. 동맹들한테 뭔가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고 뭔가 지킬 건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한테만 협조 안 한다. 군대 안 보낸다. 그러면 또 나중에 이거 끝나고 관세 어떻게 되나 보자. 너 주한미군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주동미군 나토에 있는 미군들 다 빼갈 수도 있어. 나토에서 우리 미군 빠질 거야. 그런 얘기 해도 지금 예전 같으면 작년 같으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막 국가의 사절단이 막 긴급 워싱턴으로 파견돼가지고 말하라고 저택 앞에 숙소 잡고 그냥 줄을 서가지고 어떻게 한번 트럼프나 백악관 관계자들 만날까. 작년에 실제 그랬어요. 1년 전에 상호관세 빵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그 앞에 가가지고 백악관 관계자 한번 만나려고 줄을 섰어요. 우리나라 대표단도 그 앞에서 합숙하면서.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엄청난 협박을 해도 끝까지 군대를 안 보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서운하다. 내가 지금 주한미군이 몇 명인데 대한민국 니네가 이럴 수 있어? 너 진짜 두고 이게 다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니네 좋으라고 내가 해주는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벌써 서운하다 어쩐다 끝나고 두고 보자 협박을 벌써 한 3번을 했어요. 그래도 유럽도 그러고 아시아도 그러고 안 움직여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돌아가는 꼴을 보고. 나만 그렇게 보복을 당할 것 같으면 무서워서 못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유럽도 끝까지 그렇게 공격당하면서도 버티고. 그러니까 우리도 눈치 보면서 안 보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죠? 대세를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그리고 드디어 이게 나왔죠. 이거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제가 뭐 이재명 씨 특별히 좋아하거나 그럼 저는 국내 정치도 모르고 국내 뉴스도 안 봐요. 지금 그냥 요것만 얘기가 나와서 봤어요. 유태인 학살 이거 지금 딱 봤더니 여기 보니까 레바논의 민간인 그 레바논 베이루트 때린 거 이란이 그 헤즈볼라 때린 거 그거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헤즈볼라 때리고 레바논 때렸을 때 유럽 G7은 전부 다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민간인을 때리냐? 유엔에서 민간인을 학살해서 베이루트를 때렸다고? 엊그저께 3일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거기에 다 난리를 쳤어요. 그때도 우리나라는 조용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힘 있는 G7하고 다르죠? 미국 눈치를 아직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봐야 되는 나라고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지구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친미파가 있는 나라예요. 맞죠? 그랬는데 지금 외교부의 공식 그런 레바논의 베이루트의 민간인들이 막 몇백 명이 폭격에 죽고 해도 우리나라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끝까지 제일 뒤에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나 보자 하고 아주 신중하게 지금 눈치만 보는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맘 잡고 나왔죠. 레바논 학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영상 보시면 대통령이 자기 개인 게시물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개인 게시물에 야 내가 어제 잘라고 밤에 김치찌개 먹고 심심해서 아이고 피곤하다고 자려고 하면서 딱 이 SNS를 봤더니 이게 누가 외국에 게시물이 하나 있더라. 여기 보니까 영상은 건물 지붕으로 보이는 곳에서 엎어져 있는 한 사람이 군복을 입은 남성 3명에게 걷어차이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누가 민간인이 찍은 거예요. 가자지구 거기에서 보니까 민간인 같은데 상대방은 하마스 군인도 아닌 것 같고 어린애인 것 같은데 옥상에서 막 구타를 하고 막 총으로 위협을 하더니 밀어갖고 떨어뜨리더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영상이 조작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죠?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 개인이 올린 출처가 확실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이 확인되지도 않은 영상인데 공식적인 그런 것도 아닌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전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섣부른 어떤 경솔한 얘기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머리 기막히게 저는 잘 썼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G7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이건 아니지 잘못됐지라고 우리가 말할 지금 솔직히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좀 창피하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나라들보다 더 신중하고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잡겠다고 레바논을 저렇게 때렸다고요? 저거는 규탄받아야 됩니다. 전쟁 범죄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아직도 못해요. 우리 입장이 그래요. 난처하고 좀 창피하죠. 우리나라의 전 세계 경제력을 생각하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좀 쪼잔해요. 솔직히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내용을 고른 겁니다. 이런 내용을 골라서 대통령이 자기 개인 SNS에 올린 거예요. 그렇죠? 외교부의 공식 문서로 입장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야 이게 어디서 봤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러면 참 안 되지. 이런 일을 벌어 안타깝다. 이게 무냐. 자기 인권을 지키려면 남의 인권도 존중을 해줘야지.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자지구 영상이 아니었다 하면 사과하면 끝이에요. 아 출처가 나는 또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건 맞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왜 굳이 이런 내용을 이제 와서 했을까요?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끼리 국가 안보와 경제로 끼리끼리 뭉치자고 서로 간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제가 국내 뉴스는 안 봤지만 해외 뉴스만 보지만 쉬지 않고 지금 이란에서 오는 그 원유를 다른 데서 수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쉬지 않고 모든 나라의 대표단 아직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관세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서로 간에 빨리빨리 FTA나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한테 관세 폭탄을 맞아도 여기서 우리끼리 관세 없이 무역을 해서 그거를 회수하자, 만회하자 하려고 하루가 다르게 막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다 어떤 분위기냐? 미국이 앞으로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끼리 서로 경제를 도와주고 군대를 압박해도 우리끼리 도와주고 하는 새로운 협력체를 만들자라고 지금 몇 달 전부터 유럽, 남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가 사방에서 거미줄같이 뭉치고 미국의 형제라는 나라 캐나다까지도 지금 나와가지고 캐나다가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저기하고 손잡고 미국 빼고 미국한테 뭐 에너지 때문에 그래? 우리 캐나다도 가스랑 석유가 엄청 많아. 그동안 미국한테만 줬는데 이제는 우리도 미국 못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쭉 해안가 태평양까지 빼가지고 태평양에다 그 항만을 엊그저께 건설을 완성을 했거든. 이제 여기다 배 미국으로 오지 말고 우리 캐나다로 와. 우리 캐나다에다가 오면은 한국 배에다가 가스랑 이거 가득 실어줄게. 서로 이제 미국한테 의존하지 말고 서로한테 도와가지고 뭘 하자는 분위기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는 실무적인 단계로 이미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서로 간에 지금 이 수많은 협력단체가 다 뭡니까? 자기들하고 뜻이 같아야지 미국 편에 서가지고 여차하면 미국 편 들면서 자기네 편 안 들고 하면 누가 거기 씌워주려고 하겠어요. 색깔이 같아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신중하게 이 전쟁을 보면서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되게 어쩔 수 없이 신중했던 거예요. 좀 비겁하긴 하지만. 그러죠? 그래서 전쟁이 정말로 이란이 확 무너지고 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을 때는
걔네들 비위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지난 몇 주간 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미국이 졌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못 뺏어갔다니까. 이란이 버텨내고 사실상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때린다 하다가 협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전 세계가 이란하고 싸우는 거에서도 미국 편도 안 들고 밀어내고 이스라엘은 더 뭐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줄을 서야 돼요. 김 부장한테 붙을래? 남 부장한테 붙을래?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줄을 서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하고 가서 무역을 하고 결제를 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하자 하고 서로 이런 걸 도와주고 히토류나 원자재 서로 이렇게 도와주자 할 때 미국 빼고 여기 딱 갔더니 간판이 미국한테 피해자를 본 사람들의 모임, 뭐 미피모 이렇게 딱 간판이 붙어 있는데 우리 거기 가면 씌워주겠어요? 안 되죠? 거기 가서는 같이 이걸 까야 돼. 미국을 까야 돼. 같이 호박씨를 까야 거기서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드디어 이번 주부터 제가 볼 때 눈치 보고 나왔는데 아주 머리 써서 나왔어요. 외교부 공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 개인 SNS에 그것도 이렇게 공식적인 막 레바논 침공 그런 게 아니라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어떤 개인이 올린 거. 야, 내가 심심해서 자다가 이거 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근히 이제 방향을 우리도 드디어 방향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이 난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 후속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용납할 수 없다. 걔네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더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가소로운 놈들이. 와, 세상에 뭐가 뛰니까 뭐도 망둥어도 뛴다고 미꾸라지가 뛰니까 뭐 망둥어가 뛰니까 미꾸라지가 뛰나? 어떻게 내가 유럽 놈들은 그렇다 쳐도 저 아시아에 저 대한민국이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네. 이놈들이 감히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하고는 이스라엘 엄청 반발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훈계하듯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지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성을 못하냐 실망이다 하면서 좀 좋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신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세계의 이 흐름이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 흐름을 탄다는 걸 같은 이 동맹이나 다른 유럽이나 모든 나라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그런 나라들하고 서로 협상을 하고 또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고 북극 항로도 우리가 받아내야 되죠. 언제까지 미국 편만 들고 있다가 죽을 거예요? 미국이 우리 살려주는 거 봤어요 지금? 트럼프가?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고 이제 이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가 문제겠죠. 어느 정도 지금 1년 사이에는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많이 변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모르겠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트집 잡고 싸우는 사람도 틀림없이 나오겠죠. 알아서들 하라고 하고요. 교황 레오가 지금 한 번 더 비판을 했어요. 엊그저께 어제 10일 날 그러죠. 그래서 뭘 비판을 했냐. 트럼프 옆에 있는 그 마가파들, 종교적 마가파들을 한 번 더 그러죠. 그래서 자기 X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들었고 오늘날에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 편에 절대 서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옆에 측근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아니면 그 옆에서 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고 기도해주는 그 목사들 이런 사람들 예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느님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늘에서 잠을 못 주무신다. 니들 때문에. 뭐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번 전쟁에. 그런다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얼마나 세상 사람들 지금 흐름이 바뀌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이번 주에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갤럽 있죠? 갤럽. 네, 이제 갤럽인데 한국 갤럽이 아니라 전 세계 갤럽에서 조사한 거를 그 전 세계 조사치를 여기도 보내줬더라고요. 봤더니 지금 미국, 이스라엘하고 이번 전쟁에 관해서 전 세계인들 15개국에 대해 조사 결과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3월달 얼마 전에 한 조사예요. 세계인들은 물론 이제 세계인이라고 해봤자 이제 15개 국가지만 그래도 이제 표본을 뽑았으니까 이번 전쟁에서 미국, 이스라엘 편을
지지한다가 16%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근다고 해서 이란을 지지하냐? 그것도 16%밖에 안 돼요. 거기 이제 무슬림 국가들도 조사를 했겠죠? 서로 별로, 근데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60%예요. 우리나라 조사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가 이번 전쟁에서 25%예요. 이란 지지한다는 건 8%밖에 안 돼요. 당연하겠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 이스라엘이 좋은 편이다라는 세뇌를 어렸을 때부터 국제정세, 어떻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불법으로 차지해서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학살과 탄압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언론들이 알려주지 않아서 따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랬죠? 3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엄청나게 댓글로 욕먹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나무 위키 같은 거 30분만 찾아봐도 나와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죠? 억울한 사람들은, 누가 나쁜 놈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큰 변화예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미국,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게 25% 있는 게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63%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겁니다. 세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변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 둘 다 승자는 아닐 것 같다가 제일 많았고, 이번 전쟁 발발에 가장 큰 책임이 결국 이란에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란의 책임이 있다. 이란은 저렇게 당해도 싸다 하는 게 전 세계에서 1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책임이냐? 제일 많은 게 미국하고 이스라엘 연대 책임이다. 44%예요. 아니다. 미국 책임이다. 24%예요. 이스라엘 책임이다. 12%예요. 결국은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85%가 미국 이스라엘 편이라, 미국 이스라엘 때문에 이 전쟁이 났다. 나쁜 놈들은 미국하고 이스라엘 놈들이 나쁜 놈이질 않은 여론이 세계 여론의 85%라는 거예요. 이란이 모두로 핵무기를 개발해. 그러니까 저러지. 테러도 저지르고 이란이 잘못했네. 맞을만 하네. 라는 애들이 전 세계에 15%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번 전쟁의 발발에 가장 큰 책임이 이란에 있다 본 애들이 우리나라는 23%입니다. 물론 세계 평균보다 높죠? 그래도 되게 괄목할 만한 변화가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도 미국 이스라엘 연대 책임이다. 아니다. 미국 책임이다. 아니다. 순전히 이스라엘 책임이다. 다 합쳐가지고 77%라는 거예요. 77%.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77%가 미국 이스라엘 놈들이 나쁜 놈이네 이번 전쟁은. 자,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 지금 이게 뭐냐? 세상의 흐름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극화가 이제는 트럼프가 미워가 아니라 미국을 믿을 수가 없어갖고 미국 빼고 우리끼리 살자 라는 흐름이 지금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보고 대통령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벌써 이렇게 바뀌고 팍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부 교체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라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고요. 그리고 전쟁이 몇 주 안에 끝내겠냐? 천만에 수개월간 앞으로 휴전이든 전쟁이든 지긋지긋하게 계속 이어질 거다 보는 사람이 60%나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여론만 보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고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을 더 믿지 못하게 되고 미국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한테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머지 나라들끼리 손을 잡고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주면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 세계인들과 정치인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식이. 그 와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